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 당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당뇨라는 병이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이제 수치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통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이아비티스 팩트 시트.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죠. 그게 이제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자료는 2018년도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면은 국민 영양조사라고 하는 2016년도에 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다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2016년까지의 이제 데이터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한당뇨병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고요. 노력해 주신 이제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은요, 과연 실질적인 일은 누가 했는가,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이런 회장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제 생각엔 아마 이 부총무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자료 정리라든지 뭐 그런 걸 하시지 않았나. 이건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요, 당뇨병의 현황입니다. 얼마나 당뇨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요겁니다. 우리나라의 당뇨의 이제 유병률이에요. 이게 이제 2016년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때요? 자, 30세 이상이면서 이제 당하혈색소를 포함한 그런 경우는 14.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7명 중에 1명이 당뇨인 거예요. 근데 그걸 기준이 이제 65세 이상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29.8%, 30%죠. 30%. 네. 남녀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30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남자가 좀 더 많죠. 14.2%였는데 65세 이상으로 가면은 남녀 공통으로 3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3, 4명 중에 1명은 그냥 당뇨인 거죠. 엄청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연령별 유병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령별로 누가 이제 당뇨병이 많이 걸리느냐. 지금 요게 이제 녹색이 남자고 이제 주황색이 아니라 자주색인가요? 자주색이 여자인데요. 보시면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때요? 당뇨병 유병률이 이렇게 이제 증가하죠. 여기 지금 연령이 안 보이네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30세부터 해서 70세 이상인데, 70세 이상이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뭔가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병이라는 거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걸리시면, 내가 뭐 젊었을 때 뭘 어떻게 하고 뭐 이제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아무리 뭐 그렇게 조절을 잘 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래도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제 생기는 병이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당뇨병 인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되느냐. 자, 요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7천, 그러니까 1000만, 10만, 100만.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예요?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총 인구가. 자, 우리나라 토탈 인구가 얼마죠?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 명이에요. 정확하게는 5,147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충 이제 5천만 명이라고 보면, 자,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이 당뇨예요. 그러니까 10%죠, 10%. 네, 10명 중에 1명이 당뇨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다 애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을 포함시켜가지고 뭐 계산하는 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30세 이상 성인으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14.4%가 나온 거죠. 7명 중에 1명. 얼마나 중요한 질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뇨하고 양대산맥이 뭐죠? 고혈압이잖아요. 고혈압은 얼마나 될까요? 고혈압도 이펙트 시트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고혈압은 1100만 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뇨의 딱 2배죠. 2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느낌으로 봤을 때는 당뇨가 조금 더 이게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고 더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더 불편합니다. 근데 그 당뇨가 이만큼이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이 통계를 이제 보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이 당뇨병의 관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하다. 더 잘 관리하고 더 잘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요. 최근 6년간 어떻게 됐느냐? 이건 별로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 뭐 최근 6년간 당뇨병 유병률은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제 표를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4.5로 5에서 뭐 전체를 볼게요. 전체는 12.4에서 11.8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약간 오르긴 했는데 거의 뭐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요. 2011년도부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그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명확하게 뭐 증가했다 혹은 뭐 비슷하다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요. 소득 수준별 당뇨병 유병률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서 많으냐, 못 사는 사람한테서 많으냐 하는 거죠. 그거 보시면 놀랍게도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당뇨병 유병률이 떨어집니다. 이건 남녀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으면은 남녀 차이 상관없이 불문하고 당뇨병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 당뇨병이라는 거는 생활 습관 이거 조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식이 조절하고 운동 이걸 갖다 평소에 얼마나 잘 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헬스클럽 같은 데 다닐 시간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뭐 유기농이랄지 조금 더 이제 본인 식단 관리를 하려면 그래도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경향,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요. 뭐가 그러냐면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가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확실하게 더 많이 피워요. 그 이제 우울장애, 우울증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만도 그렇고요. 비만은 여자에서 뚜렷하고요. 남자에서는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혈압도 그렇습니다. 고혈압도 여자에서는 뚜렷하게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조금 더 유병률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보험의 중요성이죠. 전 국민 의료보험.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보험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다 할지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적절한 치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 지금 요 영상의 메인 포커스가 되겠는데요. 공복혈당 장애예요. 공복혈당 장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공복혈당 장애에서 당뇨로 진행을 하는 거죠. 공복혈당 장애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당뇨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복혈당 장애를 따로 본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31%예요. 31%. 전체 이제 30세 이상 전체로 했을 때 남자는 31%, 여자는 19.7%에서 전체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겁니다. 예. 공복혈당 장애라는 거 어떻게 진단했냐면 일단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이건 제가 이제 당뇨병 정의 말씀드릴 때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100에서 125 사이에 있고 당화혈색수 6.5%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복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공복혈당 장애에서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복혈당 장애가 어때요? 25%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 당뇨병 환자예요. 예비 당뇨병 환자가 4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30세에서 39세 있죠? 이거 상대적으로 되게 젊은 나이 아닌가요? 30대에서 39세 막 날아다녀야 되는 나이잖아요? 요때에도 20%, 17%니까 뭐 20%라고 보면 5명 중에 1명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공복혈당 장애는 남자한테 많아요. 이렇게. 나이가 증가해서 남자한테 이렇게 많습니다. 여자보다는. 근데 나이 들면 이제 남녀 비슷비슷해지게 되는데 일단 조금 젊은 연령층에서는 남자한테서 이런 공복혈당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인구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걸 이제 인구로 제가 이제 요거 약간 새로운 영상 제작 형식이다 보니까
조금 요런 거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좀 버벅거리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죠, 표가. 이거 인구로 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인구가 많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0세에서 39세 되게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게 1000단위가 1000만, 10만, 100만, 130만 명이 공복혈당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 49세로 가면은요, 이 장애가 220만 명.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미래의 당뇨병의 통계에 이렇게 그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가 이렇게 쭉 증가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이 보건 정책을 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면 전 국민적으로 이 당뇨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전 단계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환자들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당뇨병으로 진행을 안 되게 한다. 만약에 안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획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줄겠죠. 예.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뇨 정책에 물론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뇨가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당뇨가 안 된 요 파퓰레이션에서 당뇨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정책에서 반영이 해야 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별로 뭐 어렵지 않아요. 교육입니다, 교육. 만약에 당뇨병에 걸리면 어떠한 문제 되게 불편하다. 막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상태를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자, 당신은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은 몇 %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예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졌고, 이런 걸 이제 계속 문자 같은 걸 보내가지고 계속 인지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보건소 같은 하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요.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앞으로의 재정에 있어서 당뇨병 환자가 줄면 그만큼 이제 다른 질병이라든지 또 다른 정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구입니다. 이제 당뇨병하고 공복혈당 장애를 전부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이건 이제 3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고요. 전체만 볼게요. 공복혈당 장애하고 당뇨병 이렇게 있는데요.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죠. 자, 다시 볼까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니까 1372만 명. 그러니까 13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그 중에 1300만 명이 당뇨병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 근데 이걸 애들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애들 빼면은 더 어마어마한 퍼센티지가 이 당뇨 혹은 당뇨의 위험 인구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밖에는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만 당뇨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여러 동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정보를 다 스스로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올바르게 치료를 해나가는 그런 소사이어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